여러분,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다들 아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개미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모범적인 삶을 영위하는 성실함의 끝판왕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의 적나라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그 개미? 완전 맹목적인 수집 강박자입니다. 길어야 1년 남짓 사는 곤충이 평생 먹을 식량을 탑처럼 쌓아두고 타인의 결실을 시기하여 약탈하다가 결국 우주의 질서에게 엄격한 형벌을 당하는 어리석은 개체에 불과하단 말이죠. 뭔가 좀 낯선 벌레 이야기 같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숨막히는 지옥철 9호선에 튜브 속 치약처럼 몸을 쥐어짜며 밀어넣는 우리 모습, 혹은 장 마감 직전에 급락하는 주식 차트와 내 신용카드 결제일을 번갈아 보며 한숨 짓는 그 치열한 일상. 이거 그 고대 문헌 속 개미랑 소름 돋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품격 있게 현대인의 경제활동이라고 포장하지만 인류의 뼈 때리는 고대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전혀 다른 판으로 봅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욕망을 외치는 통제불능의 이기적 본능, 예체를 하라. 와, 이 야생마 같은 욕망을 시장의 냉혹한 생존 규율로 길들이려는 예체르토브의 거대한 격돌이라고 말이죠. 자, 이 현실이라는 미치도록 차가운 아레나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진화해 나가는지 그 궤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실전적 생존 데이터는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같은 감상적인 위로는 저 멀리 치워두세요. 딱 4단계의 실전 팩트 폭격입니다. 1단계, 땀 흘리는 노동을 남이나 줘버려 하고 외부로 위임했다가 공동체 전체가 시원하게 파산해버린 고대의 치명적인 실책 데이터를 입증합니다. 2단계, 시장의 역동성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다 부의 창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관념에만 사로잡혔던 동양 엘리트들의 영악한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볼 겁니다. 3단계, 이 험난한 역사 속에서 기어이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비밀 매뉴얼,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신용이라는 실전 무기와 계약의 엄격한 인과율을 파헤칩니다. 마지막 4단계, 탐욕이라는 터질 듯한 원자로에 안식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본능의 야성에서 우주의 절대 법칙인 로고스로 진화하는 인류의 최종 궤적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남의 손 빌리다 파국을 맞은 1단계 뼈아픈 실책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노동은 커리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의 저주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한 죄에 대해 제우스가 내린 가장 억압적인 불행이 바로 노동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노동의 라틴어 어원인 포에나가 고통과 슬픔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땀 흘려 일하는 건 피정복자나 노예들이나 감당해야 할 신체적 고통에 불과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 덕망을 갖추고 명예로운 정치적 행위를 실현하려면 육체적 수고를 배제한 여가가 필수적이다. 재산과 노예는 삶의 당연한 기반이라는 거죠. 간의 생산인 오이코노미아는 자연스럽다 여겼지만 이윤을 남기려는 상업적 노동은 인간성을 박탈하는 야만적 행위로 경멸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시 세속의 활동보다 산속에서 명상하는 삶을 영적으로 훨씬 우위에 두며 일상의 노동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노동 외주화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냉혹한 인과율을 맞이했습니다.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시장이라는 실전 아레나에서 완전히 이탈한 지배계급은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시장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줘야 나의 생존이 담보되는 철저한 상호의존 네트워크입니다. 이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제국은 결국 타국의 결실을 약탈하며 연명하다가 장부 깔끔하게 말아먹고 완벽한 파산에 이르는 명확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아주 투명한 인과응보죠. 그럼 관념적 엘리트주의의 또 다른 축이었던 동양의 데이터는 달랐을까요? 다음 장 보시죠. 동양의 유교 데이터베이스 역시 아주 정교하고 영악하게 위계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를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 한마디로 개인의 부와 이익을 줬으면 소인배라는 틀을 씌운 겁니다. 관료가 될 지식인 계급인 사가 생산의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죠. 맹자님은 한 발 더 나가서 국가가 이윤을 우선시하면 사리사욕의 쟁탈로 나라가 위태해진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며 대놓고 지배론을 천명합니다. 물론 순자는 분업의 생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귀한 사람은 덕으로 다스리고 육체노동자는 노동을 감당한다. 힘은 도덕의 종이다 라며 관념적 우월성을 재확인하죠. 근데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트들이 실제 부가요동 치는 시장의 실무지식과 전문직업을 철저히 경시하게 만든 겁니다. 시장이라는 거친 교육장에서 부딪히며 체득하는 실전지혜가 상실된 채 관념적 통치술만 고도화했으니 질서를 유지하는 영악함은 있었을지언정 국가의 부를 팽창시키는 실질적 지혜의 도약은 전혀 이루어내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념을 박살내고 철저한 실전주의로 살아남은 데이터를 고찰하겠습니다. 현실의 가혹한 생존 압박 앞에서는 아무리 고상한 사상도 결국 시장의 법칙에 순응하며 진화의 경로를 밟습니다. 초기 불교를 보세요. 땅을 파거나 나무를 베면
그 아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며 농사와 상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재물을 불구덩이 피하듯 멀리하며 최소한의 공양에만 의존했죠. 그러나 대승불교에 이르러 공동체의 경제적 생존 압박이 가해지자 백장선사가 선언합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현실을 도피하는 이념을 넘어 일상의 생산활동이 수도의 본질이라는 노동선의 관점으로 진화한 것이죠. 생존 법칙을 우회하는 초월적인 깨달음은 없다는 팩트를 수용한 겁니다. 이 실전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탈무드의 데이터입니다. 탈무드는 아주 냉정하게 명시합니다. 자녀에게 생계기술이나 장사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강도로 육성하는 것과 정확히 같다. 구체적 기술이 결여된 개체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결실을 갈취하는 기생적 리스크가 된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죠.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오만을 내려놓고 가뭄이 7년 동안 지속되어도 기술자의 가문은 붕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데이터 아래 모두에게 확실한 생존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이 무기를 들고 격돌하는 아레나에서 신용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탈무드가 규정하는 정직한 노동의 철칙은 당위적인 도덕 설교가 아닙니다. 시장 생태계에서 영구히 도태당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데이터 과학입니다. 탈무드는 선언합니다. 하루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는 그날을 위해 자신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과 같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곳에 관심을 두며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고용주의 핵심 자산을 편취한 명백한 절도로 규정됩니다. 감시의 눈길이 없더라도 보편적 질서에는 다 기록되며 신에 대한 의무보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 준수를 훨씬 더 중대하게 다룹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여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 역시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10계명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전반부 4계명보다 인간 간의 책임과 계약을 준수하라는 후반부 6계명에 훨씬 더 높은 밀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직 신용이라는 단 하나의 엄격한 인과율로 유지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기적 본능인 예체르 하라를 통제하지 못하고 꼼수로 타인의 자원을 편취하려 드는 순간 시장의 인과율은 그 개체를 즉각 격리하고 퇴출해버립니다. 반대로 시스템적 질서인 예체르 토브에 철저히 순응할 때 그 이기심은 사회적 신용이라는 거대한 무형자산으로 치환되어 더 큰 실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가집니다. 이를 통제하는 최종 브레이크를 다음 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고열의 연료로 구동되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만약 이 가속도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다면 인간은 자본의 축적 속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스스로 구축한 기계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하며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폭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식된 고도의 인지적 안전장치가 바로 안식일과 학습의 의무입니다. 6일 동안 치열하게 불을 창출한 뒤 안식일의 경계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상행위와 생산활동을 물리적으로 멈추는 것. 이건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탐욕의 알고리즘에 강력한 제어락을 거는 시스템적 장치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시간 자원을 공부, 노동, 생리적 휴식, 딱 3범주로 엄격히 분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생존의 요구가 충족되면 남는 자유시간은 온전히 학습에 전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축적된 거친 실전 데이터들은 이 멈춤과 연구의 시간을 관통하며 비로소 우주의 법칙으로 승화됩니다. 오직 자신만의 안위와 장기적인 축적에 중독되어 스스로 파멸하는 개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며 세상에 풍요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꿀벌의 진화 전략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한 균형장치가 도달하는 인류의 최종 목적지를 마지막 장에서 정제해내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본능의 야성에서 출발하여 시장이라는 냉혹한 규율 속에서 타인과 계약하고 신용을 축적하며 비로소 지속가능한 도덕과 평화를 체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 튀기는 노동과 멈춤의 안식, 탐욕과 시스템의 통제가 완벽한 균형을 완성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 법칙, 로고스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우리가 타락했다고 비난하거나 도피해야 할 공간이 아닙니다. 노동 역시 개인을 얽매는 단순한 억압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인류가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닥에서 부딪히고 깨어지며 보편적 질서를 몸소 체득해가는 유일무이한 실전 교육장이자 아레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라는 링 위에 오르는 파이터들입니다. 막연히 현실을 한탄할 시간에 시장의 이 냉엄한 인과율을 명확한 무기로 삼아 내 신용자산을 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본능의 야성을 넘어 승리의 로고스를 쟁취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